지금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90%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 단지 나이 먹었다는 죄 때문에 장애자 취급합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얘기를 건들지 않죠. 이게 숨은 사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되게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시잖아요. 어떤 노후 꿈꾸세요? 풍족한 손주한테 용돈 줄 수 있는 거. 와, 네. 너무 좋다. 꿈은 다 그렇게 꾸는데 생각보다 현실은 또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기훈 작가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컨설팅 회사 KPC라는 데에서 그 기업체 강의 및 컨설팅을 이제 했었는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회사 자기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기 사업을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회사를 때려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30여 년간 보면서 때려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잘리지 주로. 그러니까 때려치는 사람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고, 때려치지 못하고 잘리는 사람들은 현 자기의 모습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강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 노후나 또 은퇴에 가장 많은 걱정거리가 뭔가요? 2022년도에 경기도 모 시에 가서 55세에서 65세 주민들 대상으로 노후 설계, 재무 설계, 제일 먼저 역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노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생활비예요. 생활비, 그 다음에 건강, 일자리,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 그 나이에 생활비, 일자리, 건강, 그거 만회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돈이죠, 돈.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돈이 있다고 뭐 그 사람이 인격 있고 인품 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인격 있고 인품 있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를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럼 작가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준비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90%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이 가면은 잡일, 청소, 허들의 일을 하러 가는 거라고. 근데 그 양반들 단지 나이 먹었다는 죄 때문에 장애자 취급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 사람들이 그거 얼마 받겠어요. 신문에 나온 얘기가 주 15시간 일하고 100만 원 이하라는 거야. 최저임금도 아니야, 그거는. 최저임금이면 한 달에 21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소일거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손주들 용돈 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현장을 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걸로 또 알아주는 국가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왜 노후 준비를 못 할까요? 작년 11월 달에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다 거의 공통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소득 부족이야. 그 얘기는 뭐냐?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가 상승, 예기치 못한 사고, 자녀 교육, 또 결혼.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재무정보, 재무지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 못하는 이유는 나이 먹어서 조심할 것이 5대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치킨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융사기. 나이 먹은 양반들이 금융사기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혹될 수밖에 없어. 금융회사들, 은행, 증권회사, 보험, 투자회사, 그 사람들 말은 참고는 하되 의사결정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대질병. 부부가 같이 살아도 생활비가 모자란다는데 찢어져봐. 황혼이혼.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녀 리스크인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애가 지금 결혼을 하는데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뭐 5천만 원이라도 좀 해줄까? 그래서 5천만 원 판단 잘해라. 5천만 원이면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을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노후의 가장 큰 문제가 한가한 것, 일 없이 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 문제예요. 지금 스터디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얘기를 건들지 않죠. 이게 숨은 사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적게 버는 게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소득 부족의 그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에는
적게 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요. 돈 벌 시간이 없고 돈을 너무 적게 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하려고 하죠.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기를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비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애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 그래서 돈 벌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스펙 만들기에 옛날부터 상아탑이라는 말이 있었어. 모든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내면 그 자식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 강남 유치원 오모군의 하루라는 걸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서. 아침 6시인가 7시 기상에서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유치원생이 학습을 해야 돼. 여기저기 다니면서. 걔가 영어 유치원을 가는데 그게 몇 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사고가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등록금? 그러니까 평균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고 우회가 외고, 외고 우회가 과학고, 과학고 우회가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국제학교. 그렇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런 스펙을 만들어 주겠다고 투자하는 게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봉사, 뭐 어학연수 그게 20년 이상을 투자를 해. 잃어버린 20년. 부모들이 생각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아니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할 때 취준생들이 기본 1년이야. 11.5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취업 재수 삼수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받는 급여가 200만 원 받는 사람이 60%, 300만 원 미만이 35%야. 300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룹의 인사팀장이 하는 소리가 형님 지금 인적 자원 구조가 이중 구조로 돼 있다는 거야. 정규직, 비정규직. 그럼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급여가 다르다는 얘기지. 비정규직은 복지하고는 혜택이 없는 거지. 그렇게 이제 어렵게 입사한 직장에서 평균 근속 연수가 14.5년이요. 그리고 평균 주된 직장에서 이제 50세쯤 퇴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턴트니까 또 업체 기업에 이제 그 인사 담당들 많이 알거든. 제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조카에 좀 취업 좀 시켜주세요. 몇 군데 부탁을 했는데 지금 신입사원 채용을 안 해. 자리가 없어서요? 아니면 경력 위주로? 신입사원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입사원 들어가서 바로 퇴사를 해. 어렵게 입사한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해도 1년 안에 30%가 퇴사를 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뭐 자기 만족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옆에 선배 상사들이 40쯤 되면 불안해 하잖아. 그런 모습을 보고 몇 년 후에 나의 모습이니까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 부모가 20여 년 투자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대학을 가가지고 입사를 해서 퇴사하는 게 45세에서 50세란 말이에요. 스펙을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 못 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도 내 새끼는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대다수야.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인 55%가 월급 300만 원 미만이요. 전이야 이게. 작년에 11월 달에 일간지에 대서특필했던 얘기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취업해도 60%가 200만 원 미만. 돈을 너무 적고 받아.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모르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연봉 5천만 원 받는 애들이 집 살 수 있어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젊은 친구들이 연간 1,000만 원 저축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운 얘기예요. 1,000만 원씩 해봐야 10년에 돈 1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 10명 중에 4명은 N잡러라고 그러잖아요. 투잡을 하거나 쓰리잡을 하고 또 결정적인 게 고용 불안. 평생 직장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오래 사는 게 축복이어야 되는데 저주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실제는. 지금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근면성실하게 살거든요. 사치하는 사람 없어요. 대다수가. 나보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느 날 내 인생의 그 성적표는 뭐냐면 자살 유혹이 많다는 얘기지.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단연간 신문을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노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갖고 있어야 그나마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이에요. 아, 희망사항인 거죠? 아니 이게 계산해보세요. 369만 원 더 나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3대 일간지 나온 얘기야 이게. 369만 원. 최저 생활비가 256만 원. 근데 실제 212만 원. 어저께 동아일보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 드신 양반들이 일을 하러 가는데 일자리가 일용직 임시직이거든. 10시간 일해도 100만 원 이하에. 정말 잘못해도 잘못된 거죠. 제가 유튜브에 보면 뭐 노후에 이렇게 뭐 해야 뭐 살 수 있다. 다 내가 볼 땐 다 거짓말인 것 같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또 국민연금이라는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만으로는 또 부족한 거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에요, 지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국민용돈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4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대다수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50% 이상이 40만 원도 못 받아. 60만 원 미만이 약 70%가 60만 원 미만을 받고 0.3%가 2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18세에 국민연금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세면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붙냐. 임의 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연금을 받을 금액이 늘어갔죠. 그래서 뭐 10만 원을 처음에 내고 10년간 안 내도 돼. 애가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갚아도 되고 중간에 이제 한 3년 안 냈다가 부모가 돈을 내줘도 돼. 상속세도 이제 안 내도 되죠. 그럼 상속세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모르니까 그런 걸 이제 가입을 못 하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애들 국민연금 쥐들 취업해서 가입했어. 대다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국가가 나서서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아느냐? 그들만이 아는 거야. 그들만이.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국민연금을 이렇게 적게 받느냐 하면 14.5년 근무해서 45세에서 50세라고 한다면 그때 생활비가 막 엄청나게 증폭되는 시점이에요. 35살이 요새 젊은 친구들 결혼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45세면 자녀 둘이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야.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생활비가 이게 늘어가는데 어느 날 딱 회사에서 아웃이 되면 그 사람이 재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거 이제 전문가인데 재첩이 돼도 6개월에서 1년을 못 버텨. 삼성, 현대, LG, SK 뭐 내놓으라는 재벌 그룹 좋은 회사들 다녔던 관리직에 있던 뭐 부장, 팀장, 임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중소기업에 가서 6개월에서 1년을 못 버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 좋은 스펙 갖고 있죠. 좋은 회사에서 그도 팀장, 부장, 임원까지 했는 사람들 보고 너는 능력이 모자라서 안 돼. 그 인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허구라는 거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품을 배우는 거야, 부품.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 그 스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품 설명서요, 제품 설명서. 그거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지나서 쓸모도 없는 스펙을 가지고 버티고 앉아있으니 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아까 전에 이제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369만 원에 네.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노후에 사용되는 지출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의식주가 제일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옷은 안 사입는다고 쳐도 먹는 거와 주거 비용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약값, 세금, 보험료, 전기세, 숨만 쉬어도 돈 피가 마른다. 이게 하나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제목이에요. 세금, 건강보험료, 전기세, 또 각자 그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경조사비, 의료비용, 병원비, 약값 또는 이제 그 노는데 들어가는 돈,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줄일 수 있는 거 없어, 하나도.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줄이는 방법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현실적으로 생활비 조달 나이 먹어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어떤 그 채널의 매체에서 막 얘기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 60 넘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요. 뭐 현대, 뭐 삼성, 뭐 LG 뭐 이런 데 가서 강의하는데 그때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통계야. 이게 통계적인 자료가 아니고 부러움의 대상인 직장인인데 노후 준비가 7%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정년하고 나와서 뭐 할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내의 문제아들이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보통 이제 그 울산이 이제 크지 않잖아요.
그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뭐 평생을 이제 처자식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 정년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제 집사람이나 애들이 왕의 귀한처럼 대접해주겠지. 아니야. 그거 길어야 지금은 한 달이고 3, 4개월이면 끝이야. 4개월 지나니까 와이프 눈빛이 달라지면서 뭐 하냐 넌. 귀찮은 거야. 왜 평생 집에 없던 인간이 와서 밥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나갈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럼 이제 아침에 10시까지 나오면 아파트 이제 정자에 같이 선배 후배들 다 거기에 모이는 거야. 모이면 누군가가 집에서 술 한 병 들고 오면 이제 그거로 이제 술판이 벌어지는 거지. 나이 먹어서 생활비를 조달한다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도 그 벌지를 못했는데 정말 나이 먹으면 장애자 취급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출 항목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뭘 줄여?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 지금 어떤 경우는 뭐 부부가 7, 80만 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생활비도 안 되는. 경조사비 같은 경우도 당장 뭐 배고픈데 체면치레 차릴 필요가 없지. 차리면 좋겠지만 이거는 줄이시면 안 돼. 먹는 거 나이 먹을수록 더 잘 먹으셔야 돼. 그래야 나이 먹어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 약값이에요. 의료비용. 그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잘 먹고 운동을 하셔야 돼. 그 절약 지출 항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건강저축이에요. 건강저축. 약간의 돈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일을 하셔야 돼. 근로소득. 최저 생활비 369만 원이 적정 생활비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최저 생활비를 한 250이라고 치고 250에 내가 근로소득 100을 벌 수 있다고 하면 150만 원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워크넷, HRD 넷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일자리들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관련된 자존심 상할 정도로 보상을 해요. 일단 일용직 정규직은 거의 없고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검색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아. 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 작년 워크넷 서울시 어르신 취업센터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언제 들어야 되느냐. 20, 30대 때 회사에 입사해서 생애 설계를 꾸려가는 그 시작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을 공부할 필요 있죠. 제가 이제 자산 관리를 이제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산 관리라는 그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 있고 차 있으면 노령연금 안 그런 얘기 하는데 하위 70% 줘요. 열에 7명은 준다고. 계속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시골에 땅 사지 마세요. 시골에 땅 안 팔립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고향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거 처분이 안 돼요. 그래서 농지은행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저희 집사람이 이제 리서치를 해요. 이제 할머니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이제 가서 설문도 하고 하는데 이빨 없는 할머니들 많잖아. 냉면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자식이 안 사주니까. 그 빌라들 뭐 2억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 빌라들이에요. 할머니 주택연금 가입하세요. 안 돼요. 애들 주고 가야 돼. 할머니들이 여름에 냉면 한 그릇은 못 드신다고. 2억짜리 빌라라고 가정해서 한 돈 7, 80만 원 받았다고 쳐봐요. 1억에 70세인가가 30만 원을 줘요. 그럼 이제 75세, 80 연금 1억당 달라지죠. 그럼 이제 83세인 할머니가 한 7, 80을 받았다고 칩시다. 2억짜리 빌라에. 그러면 지금 83세면 평균 수명은 40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더 산다고 해도 집의 가치의 60, 70%는 자식한테 주고 갈 수가 있거든. 7, 80만 원을 받으니까 이빨도 해놓고 냉면 먹고 얼굴이 뽀시신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재개발된다고 해서 밀락값이 뛰었어. 더 올라가지 연금이. 그 55세, 65세 된 사람들한테 제가 아주 강하게 추천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옮겨라. 그러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먹었을 때 병원과 가까운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당장 굶어 죽는데 먹어 죽을 돈이 없는데 삶의 터전을 도시에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 탈 정도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야. 1년 뭐 6개월 더 버티면 뭐 할 거야.
깔끔하게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차라리 도시에서 버티지 말고 지방으로 옮겨라. 도시 어르신들보다 시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QWL이라고 그러죠. 삶의 질, 행복지수 훨씬 높아. 그 이유가 뭐냐면 시골 어르신들은 일자리가 널려 있어요. 지방에 빈집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농업진흥공사라든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삶의 터전을 옮겨라. 생활비 자체가 도시에서 생활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게 들어갑니다. 20년간 일을 하려면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나이 먹었을 때 대접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재테크 공부하세요. 주식은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천만에 치는 고스톱판인데 거기다가 큰 돈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실력이 딸려서 당해도 사기 당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서 소액으로 몇백 가지고 주식을 해서 한 10만 원, 20만 원 따먹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이 먹었을 때. 노후에 생활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걱정을 부릅니다. 걱정이 단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은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가서 현실을 좀 깨닫고 딱 경험하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지금 오늘 출연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